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추석 인원에 울산 지역 각 가정에서는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끼리 모여 덕담을 나누는 등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 공원묘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이 몰려 혼잡을 빚고 있으며 인근 묘소를 찾는 시민들로 차량이 몰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울산 박물관에선 어제부터 오는 1일까지 나흘간 추석맞이 행사를 열고 있으며 울산대공원 등 곳곳에서는 민속놀이 마당이 펼쳐져 가족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울산 지역 단체장들이 울산 시민과 JCN 시청자 여러분께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며 인사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함께 보이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한가위가 따라왔습니다. 특히 이번 한가위는 연휴 기간이 길어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뵙지 못했던 어른들도 또 자제분들도 가족들도 함께 만나서 오붓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친지들과도 서로 정을 나누는 좋은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경제도 울산 경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앞장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추석을 맞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출신 국회의원 이상원입니다. 모두 다 잘 계시죠?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힘들고 아픈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환한 보름달이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 주민 여러분, 국회의원 권명호입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이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활기를 찾는 듯합니다. 위대한 울산 만드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속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중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민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입니다. 넉넉하고 인정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울산과 우리 중구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부강한 울산, 더 행복한 종갓집 중구 저희들이 꼭 만들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시민 그리고 울주 국민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지난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그 무더위를 잘 이긴 탓에 이번 추석은 풍성한 수확이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 그리고 친지, 이웃 주민들과 정을 나누면서 즐겁고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상국인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 보름달만큼 풍성한 추석 되시고 가족들과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역 상공에도 시민들이 걱정을 덜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첫날인 어제 귀성길 고속도로에서 카고 트럭 한 대와 승용차 2대가 부딪히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8분쯤 반천 현대아파트 인근 울산 고속도로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 한 대가 서행하던 승용차 한 대를 추돌하면서 앞에 있던 승용차 한 대도 함께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8명 중 6개월 된 아이를 포함한 5명에 경상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귀성길 고속도로가 1시간가량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카고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0월 4일까지 시민들의 안전한 추석을 위해 전 소방관서에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특별 경계 근무는 연휴 기간 중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과 다중 운집 장소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긴급 대응 체제로 전환해 추진됩니다. 소방본부는 또 연휴 기간 중 병원과 약국 문의 등 의료상담 전화 접수 증가에 대비해 의료상담이 많은 주간 시간에 근무 인원을 늘리고 신고 접수대를 증설해 운영합니다. 6일에 이르는 추석 황금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사람들은 서둘러 고향으로 발길을 옮겼고 시장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으로 역사하니 북적입니다. 집으로 가져갈 선물 보따리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연휴 전날부터 첫날 오전 상행선까지 대부분 매진될 정도로 코로나19 종식 후 첫 명절을 맞은 울산역엔 귀성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본가가 저 서울에 있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그 어머니 아버지 이한이 이제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는 길이거든요. 뭐 맛있는 거 먹고요. 좀 편히 쉬다가 오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식과 손자를 만나러 울산을 찾은 아버지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집들이 겸 손주 100일 기념 겸 이래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울산을 오게 됐어요. 시장도 연휴 첫날을 맞아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추석이 코로나 끝나고 뭐 명절 같이 이렇게 장에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되게 명절 분위기도 하고 좋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엿새로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차량 통행은 어느 정도 분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이 가장 많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추석 당일인 오늘로 차량 18만 3천 대가 울산을 드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고속도로는 연휴 넷째 날인 다음 달 1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울산대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13곳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은 울산시와 구군 보건소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나 분쟁 등을 조정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일수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해 법정 기한을 무려 7배나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공동주택 분쟁을 위한 하자심사 기한이 2019년 평균 165일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평균 341일로 올해는 평균 433일이나 소요되는 등 심사기간이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해 법정기한인 60일을 7배나 넘기면서 입주민의 피해와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의 하자 분쟁 처리율은 95.5%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북구청이 도시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옛 호계역과 호계시장 일원에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북구청은 농소일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340억 원을 들여 옛 호계역과 호계시장 일원에 호계문화스테이션과 호계문화알뜰 조성사업 등 4개 분야 9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시도평가와 중앙평가,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수천 마리를 판매한 식당 업주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회에 걸쳐 670만 원 상당의 암컷 대게 2,600여 마리와 800만 원 상당의 채장 미달 대게 2,200여 마리를 택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은 최근 울산 민선 8기 1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 개간제 울산발전 80호를 발간했습니다. 기획특집에서 최윤수 울산 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 팀장은 울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시와 울산시 아동정책특별보좌관은 울산 민선 8기가 이룬 보육정책의 변화를 짚어보고 현장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 울산연구원 정형록 박사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환경평가 등급 재조정 방안을, 마영일 박사는 탄소 중립을 위한 울산의 온실가스 관리 방향을, 김상락 박사는 인공지능 기반 지역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울산시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지진해일 대피 장소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울산시 관내 5개 대피 장소 261개소와 지진해일 대피 장소 4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대피 장소의 접근성과 적정성,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지진해일 대피 장소는 울산시청 누리집과 안전 디딤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이 다음 달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식품 제조 가공업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번 평가는 남구 지역 식품 제조 가공업 78곳 가운데 신규 평가와 정기 평가 등이 필요한 29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남구청은 평가 결과 151점 이상을 받은 업소는 자유관리업소로 분류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89점 이하는 중점관리업소로 분류해 매년 1회 이상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울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에 관심 있는 참가단체를 오는 10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은 마을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 간의 교류 장소를 확보 조성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모집 대상은 마을 내 유휴 공간과 공유 공간 조성을 통한 마을 활력 제고 의지를 지니고 공간 사용 동의를 얻은 10명 이상의 마을 공동체나 단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